무슨 뭐 이상가족 상봉한 거 같은데 되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오랜만에 봐서. 아 그랬구나. 태영이는 다닌 좀 됐거든. 근데 나갔다 왔다 했어. 태영이? 네. 그럼 네가 어떻게 알았냐? 얼반이었는데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넌 어떻게 알았어? 또 같은 거였잖아요. 깨스 같은 거였는데. 아 정규반에서? 네. 아니 그래도 정규반에 인원이 그래도 꽤 됐었는데. 아 근데 관심 있어요? 아뭔 소리예요? 그래? 있던 애들은 내가 좀 어떻게 좀 연결 좀. 아뭔 소리예요? 이거 이건 제가 바로 그러면은 그 제가 원래 그 유튜브 올릴 때 썸네일 안 만들거든요. 그럼 썸네일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아뭔 소리예요? 사진 하나만 찍자. 사진 하나 찍어서 내가 썸네일로 이렇게. 아뭔 소리였어요? 뭐 이제 뭐 공개 연애 뭐 이렇게. 이때 연락이 힘듭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거네. 아니 보통 다른 학교에가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온 거를 보통 잘 알지 못하잖아, 그치?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모르잖아, 맞지, 준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씨.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보통 그렇잖아. 아니 왜 태영이 괜찮지? 얼굴도 예쁘고. 괜찮지. 네,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저기 뭐 지범이가 좀 연애를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신 수업 관련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우선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교과서 진도는 오늘 그냥 나가면서 바로 끝내버릴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화목의 수업을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이제 휴무잖아요. 금, 토, 일 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안 쉽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뭐 수업 진행에 있어서 전혀 뭐 지장이 없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우선 오늘 수업을 좀 하고 목요일 날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에 둘 중 하나인데 바로 스톱라이트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법을 한번 좀 교과서를 한번 짚고 넘어가거나, 왜냐면 교과서에서 무조건 어법이 나오잖아요, 서술형.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까 아니면은 스톱라이트 진도를 바로 나갈까, 이거는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톱라이트 자습서 같은 경우는요, 공교롭게도 제가 아직 작업을 시작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뭐 근데 여러분 저랑 오래 해서 알잖아요. 자습서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밤새면 돼요. 밤새면은 만들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 자습서 작업은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양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방식처럼 만들면은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하기는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법 포인트나 이런 걸 다 써놨으니까, 요약이나 이런 것도 다 써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한 지문 작업하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4강이랑 그 다음에 12에서 16강인가? 맞나? 그럼 4, 12, 13, 14, 15, 16 6강이에요. 6강인데 여기서 저기 뭐야, 가만히 있자. 게이트웨이도 포함돼서 나오나? 아니 13강 빼고 13강 게이트웨이. 뭐라고요? 13강이 게이트웨이. 13강이 게이트웨이가 없다고요? 아 그런가? 게이트웨이가 없는 강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 그걸 뺀다고. 뺀다고? 13강 게이트웨이 빼고. 13강만 게이트웨이를 뺀다고. 나머지는 어쨌든 나머지는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강은 원래 보통 스마이트가 5지문씩 들어가는데 어떤 강은 7지문 있는 강도 있거든요. 그게 12강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간 아마 지문 수가 30 한 몇 지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30 한 대여섯 지문 이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워크북은 지난번에 제가 한 강당 한 페이지로 만들어뒀었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에도 한 강당 한 페이지로 작업을 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습서 같은 경우는요,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약식으로 좀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쏟았으면은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적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물론 직역과 구문 분석은 다 해줄 겁니다. 직역과 구문 분석은 다 할 건데 여기에다가 차라리 요약, 내용 요약이랑 소재, 그래 구조 분석 요 정도를 적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뭐 패러프레이징까지. 어법 포인트나 이런 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필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어법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어법이나 어휘 부분은 제외하고 어차피 유의어 제가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법이랑 어휘는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중점으로 자습서를 이번에 좀 제작을 해볼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습서도 있는데 그게 어떤 강은 있고 어떤 강은 없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만약에 통일성을 줄 거라면은 그렇게 좀 작업을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당연히 한꺼번에 만들기에는 제가 이제 시간상 당연히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강씩 이제 드렸었잖아요. 한 강씩. 그래서 이번에도 한 강씩 단위로 제가 이렇게 좀 워크북이나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드리던가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진도나 이런 거에는 좀 차질이 없게끔 저도 이제 할 거고 지문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 오늘 끝내고 가능하다면 목요일 날부터 그냥 스나이트를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화목이 오잖아. 근데 목요일은 중간 타임 수업이지만 화요일은 뒷타임 수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요일 수업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도 화요일이 원래 중간 타임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근데 제가 뒷타임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반대로 했는 줄 알아요? 창영이 때문에 그래요. 창영이 저 클러스터가 너무 많거든. 너 때문에 바꾼 거야. 왜냐면 네가 화요일 날 그게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네가 맨날 이제 시간 못 맞춰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타임수를 이제 바꾼 건데요.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이제 뒷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타임이니까 뒷타임에 제가 뭐 다른 스케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창영이 제외하고는 전원과 저랑 이번에 입시 상담도 했잖아요. 그렇죠? 입시 상담하면서 제가 우리 전원에게 말한 내용,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영어 학습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전원 다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면요 결국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양 대비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효율성이 높다는 거는요. 그러면 공부를 비교적 적게 하면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겁니다. 워크북도 일단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학습만큼은 완벽하게 완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면요, 이거는 더 이상 효율적인 학습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지금 현재 고1 이하의 학생들은요, 숙제를 안 해오면 일부라도 안 돼 있으면은 내가 내쫓아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도 2명 내쫓겼습니다. 어제도 2명 숙제 안 해갖고 내가 수업 아예 못 듣게 했어요. 못 듣게 했고 보강도 안 잡아줬어요.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미리 말하지만 고2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숙제 하든 말든 뭐 이 정도로 줄여줬는데도 숙제가 안 되면 뭐 이제 뭐 그냥 영어 그냥 포기하겠다 이 소리니까. 네, 그냥 조지고 대학 안 가면 되죠. 뭐. 네. 고등학교 2학년이고 2학기인데 사실상 이제 이번이 여러분의 이제 그 수시를 위한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적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학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많은 강제성을 둘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오늘 잠깐 단어 결과 줬어요. 단어 오늘 전반적으로 잘 봤는데 우리 매번 패턴 어땠어요? 초반에 단어 잘 보다가 단어 좀 추가되면은 이제 단어 슬슬 조지고 유의어 추가되는 순간부터 이제 망한다. 이거였잖아. 매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페널티 쓰고 뭐하고 정신없고 이랬었죠. 그동안 1학기까지는요. 저는 이번에 단어 페널티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없어요. 페널티 쓰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리고요, 숙제 안 해도요, 그냥 오세요. 뭐라 안 할 거예요. 저
숙제 안 했다고 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각한다, 결석한다 이런 거 갖다가도 뭘 안 할 겁니다. 즉 저는 이제 거의 터치를 안 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줘라도 뭘 안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완전 아웃 오브 터치예요. 완전 아웃 오브 터치예요. 너무 좋겠죠? 내가 터치 안 하니까. 그죠? 제가 터치를 안 한다는 거는요, 갈구지 않는다는 소리이지, 그러니까 얘기는 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래, 그렇게 잘 공부하고 대학 가지 마.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그냥 끝낼 겁니다. 이제는 다 여러분의 선택에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서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됐든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게 있으면요, 저는 어떻게든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저한테 꼭 요청을 해주세요.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와갖고 선생님 저 뭐가 없는데요. 이러면은 나도 갑자기 뭔가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말만 좀 해주세요. 뭐 상담 요청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뭐 이런 날에는 뭐 상담 요청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은 금일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든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상관이 없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선생님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유의어 테스트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유의어를 그냥 외우면 잘 못해서 그래서 뭐 연습지를 좀 주세요. 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아직 그 내용 해석도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해석을 연습할 수 있게끔 원문을 좀 추가로 좀 더 달라. 라던가 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 뭐 변형 문제를 더 달라고 하든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자료 요청은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얘기만 해주시면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말씀을 잘 해주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챙겨드리는 것들 여태까지 챙겨드렸던 것들입니다. 자습서가 됐든 변형 문제가 됐든 기타 등등 이런 건데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챙겨주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너네가 챙겨야 됩니다. 너네가 나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는 그 추가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란 게 오늘 이제 10시 땡 하면 이제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테스트 오늘 마무리 못했다? 남길 생각도 없어요. 저 남길 생각도 없습니다. 테스트 마무리 못했다? 다음 시간까지 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 해왔다? 뭘 안 할 거예요. 왜? 본인들이 챙기는 거니까요.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확인은 할 겁니다. 확인은 할 거예요. 했나 안 했나 확인은 할 거지만 그거의 결과로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자율성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니까요. 이 뒷시간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남는 이 타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테스트와 별개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을 잘 못해요. 분명히 구문 분석도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그냥 수업 끝났으니까 가는 겁니다. 분명히 나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나랑 이제 뭐 나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내가 던져줄 수 있는 어떤 단서나 팁이나 공부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법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또 1대1로 얘기하는 것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께서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 나를 귀찮게 해줘요. 나를 칼퇴근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를 새벽에 퇴근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귀찮게 해주세요. 저는 매번 내신 대리 때마다 내신 대리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제 이 의식처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와이프랑 아들내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내미한테 가고 이제 평일에 아빠 못 봐. 이거고요. 와이프한테는 나 이제 다음 주부터 내신이야 이러면은 와이프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이제 맨날 3시에 들어오겠네. 이게 그냥 이제 기본값이 됐어요. 항상 이제 저는 그렇게 일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내가 내신 대비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네가 더 열심히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요. 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교과서 2과죠? 2과 자습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위주로 그냥 빠르게 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진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위주로만 쭉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뭐 어법적인 포인트를 짚을 만한 게 있다면은 그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습서 다 펴시고요. 바로 가봅시다. 본문 제목이 Food and History예요. 음식과 역사입니다. 즉 어떤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음식은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서 주어가 엄청 길게 나왔는데 여기 이 시간은 목적어가 나와 있죠. 이시 이제 푸드고요. 즉 음식을 발견하고 재배하고 보존하고 저장하고 거래하고 먹는 것은요 have driven the course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과정을 이끌어냈답니다. 이끌어왔대요. 자, 별거는 아닌데 지금 주어가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스위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지만 동명사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복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The need to eat. 자, 먹을 필요성. 그리고 the desire to eat something pleasant. 기분 좋은 어떤 것을 먹고자 할 욕구는요. 자, 여기서도 주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되고 있죠. Have encouraged. 장려해 왔는데 meetings of cultures and exchanges of ideas. 문화 간의 만남 그리고 생각의 교환을 장려해 왔답니다. 자, 지금 세 줄 읽었거든요. 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역사인데 음식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역사예요. 음식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거. 자, 근데 이 음식을 발견, 재배, 보존, 저장, 거래, 먹고 이런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 역사의 과정을 이끌어왔다라고 했잖아. 즉 음식과 이 역사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으로서 먹고자 할 필요성 그리고 기분 좋은 것을 기분 좋게 먹고자 하는 것,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간의 만남 그리고 생각의 교환,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적 교류라고 하면 되겠죠. 문화적 교류. 됐어요? 문화적 교류를 촉진해 왔습니다. Looking into the tasty history of food. 음식의 맛있는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will allow 허용해 줄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to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게 해줄 거랍니다. 뭐를? How food has shaped the world and our history. 어떻게 음식이 세상과 우리의 역사를 형성해 왔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줄 거랍니다. 즉 음식을 기반으로 네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보자면 12,500년 전 더 이상이죠. 그러니까 12,500년 전보다 더 이전에 인간은 transition 변화했는데요. From A to B죠. From A to B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ING형으로 써야 됩니다. 전치사니까요. 별거 아니고요. 자, 그들의 음식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에서 그것을 재배하는 것까지 변화를 했습니다. Where they could settle. 그들이 정착했던 곳에서요. 자,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음식을 이리저리 쫓아다닌다는 건 수렵, 채집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재배한다는 건 말 그대로 농업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정착하는 곳에서라고 나왔습니다. 자, 12,500년 전보다 더 이전이니까 완전 고대 시절이죠. 근데 이 고대 시절에 인간은 어떻게 했다? 이 식량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 추구하는 거니까 이제 말 그대로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런 것에서 한 곳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곳에서 재배하는 곳으로 옮겨져 왔답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사 생활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It is difficult to say. 말하는 게 어려운데요. 뭘 말하는 게 어렵나? Which particular plant? 어떤 특정 식물이 was the very first to be formed? 재배된 바로 그 최초였는지. 즉,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농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어떤 작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작물이 최초로 재배된 작물이었는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작물이 최초로 재배됐었는지 이거를 말하기란 어렵죠. 하지만 there are few crops. 자, 몇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that are causes to build and support the agricultural revolution. 고고학자들이 믿기로는
농업혁명을 유발했던 그런 몇 가지 작물이 있답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뒷내용은 그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자, 이런 작물이 옛날 고대 시절에 있었고 이런 작물이 고대 시절에 있었다. 이걸 기반으로 농업혁명이 발생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자, 여기 잠깐만 보자면요. 별건 아닌데요. 요 문장 보세요. 여기까지. 잠깐만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어법으로 낼 만한 부분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시 나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가 써 있습니다. 여기 주격이라 써 있죠. 뒤를 보면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바로 이어서 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장 구조예요. 보이세요?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고 스파르크 동사 나왔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스파르크는요 PP가 아니에요. PP 아닙니다. 동사예요, 동사. 과거형 동사입니다. 과거형 동사. 자, 이런 문장 구조인데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이 주어 동사가 지금 believe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believe 뒤에는 뭐냐면 목적어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됐어?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 나와야겠지. 그럼 대절에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주어를 쓰는 것 대신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준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목적어 절을 이끄는 that은 원래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생략한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동사라는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에 여기에서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인 이유는 sparked의 주어인 거예요. sparked의 주어. 됐어요? 이거를 학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가르치기도 하냐면요. 이 주어 동사가 삽입된 절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삽입절. 삽입절이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를 빼버린다면 어떻습니까? 빼버리면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뭘로 보더라도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가 나왔을 때 삽입절 지금 이 문장 구조는요. 일반적으로는 수일치 문제를 많이 내요. 여기다 밑줄 쳐놓고 수일치 문제 이런 걸 많이 내는데 과거시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수일치로 내진 않겠죠. 그럼 낼 만한 건 뭐겠습니까? sparking, ing 이런 거 써놓는 거야. ing. 그럼 이제 니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 왜 헷갈릴까? ing니까 뒤에 목적어 쓰잖아. 뒤에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렇지? 앞에 주어 동사도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sparking이 맞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의 spark는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여기 동사다리예요. 동사다리예요. 따라서 뭐다? sparking. ing 형태로 쓰면은 땡입니다. 땡. 이거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삽입절이니까. 자, 다음 거 보자. 준이 벌써 자는 거 아니지? 아니다. 원래 이 약간 그 자는 사람의 약간 정석 포즈거든 이거. 이렇게 눈이 안 보여. 거의 정석으로 지금 앉아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연대표 나왔는데 이거 연대표 보니까 내용이랑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연대표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작물이 이제 농업혁명을 유발했던 것들인지 그 사례들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중동 주변 지역에서 그 이제 Fertile Crescent라고 불렸던 중동 주변 지역이 있대요.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렸는데요. 최초로 알려진 밀이 was domesticated, 길러졌고요. 재배되었답니다. 약 기원전 8,500년에 이때 재배가 됐대요. 그럼 첫 번째 밀 얘기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spread, 그것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와 독일 방향의 그 서쪽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약 200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퍼지게 되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는요. seem to have pp가 나왔네. 그럼 여기 to have pp 여기도 어퍼 포인트죠. to have pp를 쓴 이유는 seem은 현재 시제지만 to have pp는 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일어난 거니까. 그럼 왜 우리가 to have pp를 써야 되는가? 결정적인 단서가 뒤에 나와 있죠. 여기에 기원전 7,000년 전에. 됐어요? 과거잖아요. 과거. 따라서 to have pp로 써야겠죠. 여기를 to be라고 쓰면 틀립니다. to be라고 쓰면 틀려요. 이거. 왜냐면 to be라고 쓰면 현재 시제가 돼버리잖아. 근데 현재가 아니잖아요. 여기 과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기원전 약 7,000년에 이
쌀 경작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장면 나왔네요. 쌀, 그렇죠? 자, moreover, 게다가 corn, 옥수수가 was first grown, 최초로 재배가 되었답니다. 옥수수 나왔네요. 밀, 쌀, 옥수수 세 개 나왔네. 기원전 8000년경에 이제 중앙아메리카에서 이 옥수수가 이제 처음으로 재배가 됐는데요. Modern people, 현대 사람들은요, would probably not even recognize, 아마 알 수조차도 없을 거랍니다. 뭐를? The early strains of the rice and corn. 쌀과 옥수수의 최초의 품종을 아마 알 수조차도 없을 거랍니다. To say nothing of enjoying their taste. 자, to say nothing of 하면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들의 맛을 즐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이 품종조차도 알 수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물론 당연히 저도 모르지만 그 실제로 1900 거의 한 70년대, 60년대 이때는요. 그 우리나라에 바나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대요. 그 검정고무신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우리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이제 선배 세대들 예를 들면 선배 아무튼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때랑 지금이랑 바나나 맛이 다르대요. 맛이 다르대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먹어봤으니까 이제 그 상상은 잘 안 가는데요. 그 실제로 옛날 바나나는 그러니까 품종이 좀 달랐나 봐요. 지금 거랑. 그래서 아예 당도가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꿀맛이었대요. 바나나 자체가.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이 잘못 고르면 막 되게 떫은 맛도 막 있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지금 한 4, 50년 전에 그 바나나 맛도 모르는데 아니 그 고대 시절에 기원전 막 8,000년 막 이럴 때의 그 맛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그 품종조차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겠죠. 뭐니 지금 이자가요? 머리 왜? 머리 탄거 같아요. 어? 머리 탄거 같아요. 탄 거 같다고요? 네. 머리가 왜 타? 어디 지졌어요? 봐. 완전 괜찮아요. 뭐 탔다는 거야? 태워줄까 그러면? 네, 라이프. 아니 생뚱맞게 머리가 왜 타? 자, 다음 거 보자. However, 그러나 they are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the source of our modern cuisine. 자, 우리 현대 요리의 원천이랍니다. 즉 옛날에 우리 그 옥수수나 뭐 이런 거의 품종을 당연히 알 수조차도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요리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어서 farming, 농사짓는 건 허락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to settle down, 정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Instead of moving around all the time, 항상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것 대신에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렵 채집하던 생활에서 농사하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사실 농사를 지으려면은 어떤 한 마을 같은 데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사하는 생활로 변화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새로운 머무르는 생활 양식은 또 뭘 허용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정착 생활을 발달시키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했잖아요. 그럼 정착을 일단 했고 이 정착 생활을 이제 발전시키게끔 했대요. 어떻게? 더 많은 인구수 그리고 분업이죠. 업무를 분할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역하고요. 정치적인 구조 그리고 기록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정착 생활을 발전시키게끔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렵 채집할 필요 없거든. 농사 짓고 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농사를 짓는 정착 생활에서 좀 더 풍요롭고 잘 살 수 있을까 쪽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글의 전체 소재는 뭐라고요? 전체 소재? 이 전체 소재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식을 기반으로 한 역사예요. 이게
글의 전체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상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원전 되게 고대 시절은 뭘 기반으로 했습니까? 이제 음식을 수렵 채집하던 거에서 농사하는 걸로 옮겨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농업혁명이라고 해서 밀농사하고요, 쌀농사하고, 옥수수 농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착 생활을 이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이 정착 생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가지고 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더 발전되었다까지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3번입니다. 자, 이 times of abundance, 풍요의 시대에 settling, 정착하는 것, 그리고 farming, 농사를 짓는 건 yielded a surplus of food. yield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하고 창출해내는 겁니다. surplus는 잉여고요. 그러면 정착하고 이 농사를 짓는 게 음식의 잉여를 창출해냈답니다. 음식이 남아도는 거야 이제. 예전에 수렵 채집할 때는 어땠어? 음식이 부족했어. 근데 이 충분히 수확이 되니까 이제 음식이 오히려 남아버리는 거야. 됐어? 자, 따라서 특정 사회는요, were able to expand their horizons. 그들의 horizon을 넓힐 수 있었답니다. 시야를 넓힐 수 있었대요. 그리고 made other groups of people. 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집단이 있어요. A 집단이 있고요, B 집단이 있어요. 기존에는 전원 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해서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식량이 남아돕니다. 풍요의 시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의 식량만 있으면 되는데 식량이 막 이만큼 남는 거야. 여기도 막 이만큼 남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시야를 이제 확장한대요.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눈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쪽으로 이제 시야가 확장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뭘 유발했냐면 무역을 유발했고요. 그리고 교환을 유발했답니다. 뭐의 교환? 생각의 교환, 언어의 교환, 전통의 교환을 유발했대요. 자, 이 중간 과정이 좀 빠져 있는데 중간 내용은 결국 뭡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쌀 농사에, 여기는 옥수수 농사에 쌀이 남아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갖다 팔거나 아니면은 물물 교환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네는 옥수수만 농사해.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옥수수가 맛이 어떨까? 쌀 맛이 어떨까? 거래를 해야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큰 틀로 말하면 교류예요. 교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상의 교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상의 교환이라는 건 문화적 교류를 말하는 거겠죠. 문화적 교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얘네가 거래를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언어의 교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전통에 대한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됐어요? 결국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만들어주게 되었답니다. 뭐가요? 음식의, 그러니까 이 정착생활의 발달로 인해서요. 정착생활의 발달은 어떤 결과를 낳았다? 문화적 교류, 사람들 간의, 집단 간의 교류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such meetings, 그러한 만남은 또한 resulted,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느냐? 전쟁, 그리고 영향력의 확장, 문화적 지배, 이런 거를 초래하게 됐대요. 위에서 나왔던 건 비교적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얘는 다소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네요. 사람들이 야, 우리 쌀만 짓고 사는데 옥수수 맛은 어떨까? 우리 옥수수랑 한번 교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부 이제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 뭘 교환을 해? 가서 뺏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모두 착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약탈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고 문화적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류긴 교류잖아요. 그렇죠? 교류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 영향력의 확장, 문화적 지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징기스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시로. 자, 서기 1200년경에 징기스칸이 통합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작은 부족들을 통합시켰어요. 몽골 제국 하에 통합을 시켰답니다. 바로 이어서 at its peak, 그것이 피크를 찍었을 때, 즉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지배가 절정에 달했을 때, it stretched,
그것은 즉 몽골 제국은 뻗어져 나갔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져 나갔고요. 중부 유럽에서 동해까지 뻗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베리아까지,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뻗어져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토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위에서 말했던 전쟁도 한 거죠. 얘네들은요. 전쟁을 해서 영향력이 확장이 됐고 당연히 몽골 문화만의 어떤 문화적인 지배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징기스칸은요. 이어서 자, 징기스칸은 뭘 필요로 했냐면요. 거대하면서도 모바일한 아미를 필요로 했대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있는 이런 군대를 원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넓잖아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큰 이제 군사가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기동성이 좋아야겠죠. 몽골 하면 그 기마 부대 이런 거잖아.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And 그리고 이 군대는 need to be fed. 먹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enormous amounts of food. 엄청난 양의 음식이 먹여질 필요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유가 두 가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거대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 했어요. 군대 규모 자체가 큽니다. 당연히 식량이 많이 필요하죠. 두 번째, 기동성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칼로리 소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양도 많겠죠. 그러니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나 음식을 기반으로 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의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글의 큰 흐름? 큰 흐름 맞아요. 여기 나왔을 때. 큰 흐름. 자,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기원전에는요. 그때는 이제 수렵 채집 하던 시절에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그래서 농사는 결국 뭡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 정착 생활의 발달이 이제 된 거죠. 정착 생활의 발달. 자, 근데 정착 생활의 발달이 이제 뭘로 이어졌습니까? 문화적 교류, 그러니까 교류로 이어졌다는 거죠. 교류. 집단 간의 교류라고 씁니다. 집단 간의 교류. 근데 이 집단 간의 교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문화적 교류예요. 그냥 편의상 문화적 교류를 할 때가 다른 것도 나왔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이에요. 됐어요? 굳이 나누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 기준으로서 글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징기스칸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징기스칸은 어쨌든간 징기스칸의 부대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식량을 필요로 했답니다. 이어서 보자면 자, 칸과 그의 어드바이저, 그 조언가들은요 needed to develop,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뭐를? 어떤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어떤 시스템일까? To cure and dry meat, 그러니까 육류를 보존하고 건조시킬 시스템을 필요로 했대요. 왜? 왜 육류를 보존하고 건조시킬 시스템이 필요할까? So that calorie dense, 칼로리 밀도가 높고 healthy, 건강한 음식이 could be preserved, 보존될 수 있기 위해서요. 그리고 easily transported, 쉽게 운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or long distances, 먼 거리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야,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겁나 넓어요. 얘네가 여기에서 전쟁 중이야. 근데 예를 들어 본토가 여기라고 쳐볼게요. 거리가 엄청 멀어요. 한국이 예를 들어 이만하다고 쳐보자.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량 조달을 해야 돼요. 식량 조달.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식량을 조달하는데 뭐 옛날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육류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보존 기술이 필요해요. 맞죠? 보존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썩지 않으려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먼 거리를 얘네가 운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휴대성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칼로리도 빽빽해야 되고 어쨌든 건강에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잘 먹고 얘네들이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나오게 된 음식이 바로 무엇이냐? 그 결과물이 뭐래요? meat jerky, 육포랍니다. 육포. 그래서 육포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잘 보존이 되면서도 그리고 건조시킨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썩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 육포가 어떠냐? Similar to that. 그것과 비슷하대요. 여기서의 그것은 육포예요. 됐어요? 육포와 비슷한 육포래요. 그 육포가 어떤 거냐? Which is available today at a convenience store near you. 너의 근처의 편의점에서 오늘날 구할 수 있는 그 육포. 그거랑 비슷한 육포예요. 됐어?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